오늘 할 거는 중학교 과정 가장 마지막 단원인 통계, 대표값이랑 산포더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사실 이제 남은 진도 중에서 사실 얘만 하면은 거의 끝났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다음에 12회차 딸 할 게 잠깐 보면은 뭐 딱 이거 하거든? 사실 이거 잠깐 보면은 무조건 해요. 12회차 거는 엄청 쉬운 거라 오늘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할 게 대표값이랑 산포더라는 걸 배울 거야. 너희 대표값 배웠니 안 배웠니? 지금 여기서 와 있는 대표값이 1-2 나오거든? 1-의 대표값 안 배웠죠? 배웠어? 했어? 여기 지금 딱 이게 바뀌는 시기라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 안 했다 생각하고 할게요. 그러면 대표값부터. 대표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료 전체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값, 이름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으로 3가지 배워요. 첫 번째, 평균. 그리고 두 번째, 중앙값. 그리고 세 번째, 최빈값. 이렇게 3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평균부터. 평균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애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계 공부할 때는 가장 좀 신경 쓰는 게 단어 뜻 확인, 이제 단어 읽을 수 있는지, 단어 무슨 뜻인지, 그걸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윤진? 어떤 걸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이 뭐예요? 참고로 이거 초등학교 때 처음 나와. 지금 이제 3번째 볼 거예요. 디호? 어떤 별량이 뭐예요? 아마 여기 거의 안 써 있을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때 한 번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인가? 그때 한번 배운 내용이라서 굳이 안 써 있어요. 이 별량은 자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통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 걔네들을 다루는 단원이라서 통계라고 부르죠. 그럼 그때 나오는 자료들, 자료의 수치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거. 이런 걸 별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 얘도 뜻하는 말이 있어요.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죠. 자료의 개수. 그래서 이 정도 2가지 정도 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별량이 뭐고 도수가 뭐고. 그러면 평균 인식을 다 써보면은 평균은 별량의 개수, 즉 총 도수분의 별량의 총합. 으로 구하죠. 그리고 보통 문제에서 평균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식을 보통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별량의 총합은
도수 곱하기 평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나열했을 때 중앙은 아니고 작은 거부터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열했을 때 뭐 1, 2, 3, 4, 5다. 자요. 이렇게 1, 2, 3, 4, 5 있으면 중앙이 어디예요? 3. 얘처럼 홀수면은 딱 중간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1, 2, 3, 4 짝수개면은 중간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애매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딱 중간 근처에 있는 딱 중앙 근처에 있는 두 개 숫자 두 개의 평균을 내줍니다. 즉 두 개 더하고 1로 나눠요.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3이고 얘는 중앙값이 2.5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자료가 n개다 라고 다시 써보면 이제 홀수인 경우에는 2분의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두 개 평균 내는 거고 그 두 개가 2분의 n이랑 2분의 n이 얘고 그 다음 거 2분의 n 더하기 1번째. 그 다음에 최빈값. 우리가 최빈값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라서 각 자료의 값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위에서 했던 얘네들 1, 2, 3, 4, 5 모든 별량들이 다 한 개씩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고 뭐 1, 2, 3 이 경우에는 모두 같은 건 아니고 둘이니까 최빈값이 2랑 3이다 라고 말은 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값 세 가지를 배웠고 대표값들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쓰기 위해서 배웠고 여기가 보통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평균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평균이 사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균 구하고 싶은데 누구 하나의 값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 그때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을 써요. 아이고. 그에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거 걔를 대표값으로 하면은 극단적인 거를 좀 예방할 수 있어. 이제 표현이 안 될 수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자료들이 뭐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등번호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평균 중앙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인 최빈값 대표값으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1-2로 이제 옮겨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사실 1학년 애들도 하는 내용이라. 이제 대신에 이 단원의 좀 메인은 삼포도어라고 부르는 이제 할 내용들이에요. 얘가 좀 메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싫어요, 이 단원. 계산이 싫어. 이제 통계 단원들의 특징인데, 통계 단원이 뭔가 개념적으로 막 엄청 복잡한 거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애초에 가르치지도 않고. 대신에 계산이 빡세. 여기서 하는 걸 보면은 삼포도라고 하면은, 삼포도는 이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별량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삼포도가 크다라고 하면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서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있다. 그 말은 별량들 간에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크다 말고 작다, 삼포도가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별량들 간의 차이가 적다. 즉 별량이 대표값, 보통은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 얘는 평균에 떨어져 있다. 일단은 하는 말부터 좀 예리합니다. 삼포도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여기 삼포도가 크다라고 하면은 평균이 많이 떨어져 있다. 삼포도가 작다라고 하면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너희 성적표 받아보면 표준편차 이런 거 써있지 않아요? 학교 성적표 그런 거 본 적 없니? 표준편차? 그래? 요새는 안 그런 거 없나? 등급으로 나오니까 없나 보구나.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말 이해하는 거고, 삼포도가 보고 삼포도가 커요, 삼포도가 작아요. 그 다음에 고릅니다. 고르지 않다. 이런 하는 말부터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삼포도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배우겠죠. 우리가 이 삼포도 배우는 거는, 삼포도 구하는 거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칠 거야. 첫 번째로는 이 편차라고 하는 거. 이 편차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얘는 별량 하나다. 하나당 이제 차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100점이에요. 근데 평균이 70이야. 그러면 얘는 평균 100점이면은 평균이면 몇 점 차이 난다고요? 지가 몇 점 차이 난다고 하니? 근데 이제 평균보다 한 점 많은 거니까 플러스 30. 그 다음에 똑같이 30점 차이 나는데 작아서 40점일 수도 있죠. 이거에는 마이너스 30. 이때 말에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 편차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이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편차를 다 더해버리면은 편차라고 하면은 별량 빼기 평균이고, 이제 얘들을 쭉 다 더했다 라고 하면은 별량 다 더하면은 별량의 총합이죠. 그 다음 여기 평균도 쭈르륵 더해버리면은 이제 뭐 나오겠어요? 평균 다 더하면은 총 도수 말고 별량의 총합이 나와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편차 구하는 게 별량 하나당 편차 한 개씩이니까 지금 더하는 개수가 도수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평균이 도수만큼 나오니까 여기 들어간 게 평균 곱하기 도수. 그럼 이게 별량의 총합이죠.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은 항상 별량의 총합 빼기 별량의 총합이라서 항상 0 나와, 항상 0. 그리고 아래 보면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죠. 작으면은 음수고. 그 다음에 편차 절대값이 큰 별량은 얘도 결국에 삼포도니까 삼포도가 크면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작으면은 평균에 가까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편차는 별량 하나당 이고, 이제 통계는 자료가 적으면은 막 3,000개, 많으면 몇만 개라서 이런 하나당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개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분산이랑 표준 편차라는 걸 배울 거예요. 분산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냥 편차 평균 내보려고 싶은데 평균을 내기 위해서 편차를 다 더하면은 0 돼버리죠. 그래서 그대로는 평균을 못 내고 0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제곱해버려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의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 즉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뭐 제곱해서 평균 내면은 항상 뭐 0 이상인 거니까 0 이상인 애들 평균 냈을 때 0이 나오진 않겠죠. 편차 뭐 값이 모두 다 0, 똑같은 거 아닌 이상. 그리고 이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분산은 원래의 값을 제곱해버려요. 더했을 때 0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3포도에 비해서 제곱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그대로 3포도로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편차가 뭐 표준 3포도가 옵니다. 뭐 키에 관련된 통계가 있고,
그 통계에 산포도가 옵니다 라고 하면은 평균이 한 170대. 그러면 170 근처 5 사이 165에서 175에 대부분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산은 이걸 제곱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값이랑은 좀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표준 편차라는 걸 합니다. 제곱해서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루트 씌우면 되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음수가 될 수 없는 애들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단위는 그냥 자료 단위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산포도 찾으세요, 산포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산포도가 얘예요. 그리고 아래 얘도 얘도 말들을 좀 이해해 보면은 분산이랑 표준 편차, 산포도가 서형?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큰 별량이 평균 가까이 있겠어요? 작은 게 가까이 있겠어요? 작은 거. 작아야 흩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평균 가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큰 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코가 안 들어. 그러면 뒷장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보고 레벨 1 합시다. 사실 이제 배워야 될 거 거의 다 배웠어요. 실제로 계산식이랑 그냥 식 관련된 거 몇 개만 보면은 다 있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별량의 변함에 따라서 분산이랑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다가 좀 다시 쓰면은 원래 별량이 x1, x2 이렇게 있었다. xn까지. 보통은 대문자 x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 불편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제 이렇게 생긴 이런 애들을 일제히 곱하기 a하고 b를 더해요. 그래서 a x 더하기 b 꼴로 바꿔봅니다. 그럼 이때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 이 세 가지가 좀 일정한 규칙을 띠면서 바뀌게 돼요. 이제 처음에 얘네들은 그냥 자료 조사하고 그냥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표준 편차 내고,
뭐 평균을 m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기존 분산을 s제곱이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s라고 하면은 평균은 이제 변량에다 했던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A 곱하고 B 더했으면은 평균도 A 곱해지고 B 더해져요.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어차피 두 개는 평균에 비해 떨어져 있는 정도니까 변량들이 모두 다 일제히 B 더해진 거는 상관없어요. 얘만 보면 돼요, 얘만. 분산은 A 제곱배 돼버리고 표준 편차는 그냥 AB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S. 절대값 씌워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봐야겠죠. 저 평균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 보면은 원래 평균 구하는 식은 뭐 얘기했죠.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누고. 근데 변량이 뭐 저런 모양이었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도 일단은 다 더해보면은 일단 개수 자체는 똑같이 되는 게 그 다음에 A, X1 더하기 B 그 다음 거 A, X2 더하기 B 플러스 A, XN 플러스 B까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이때 A 곱해져 있는 거 한쪽으로 몰고 B도 좀 한쪽으로 몰아서 간단히 쓰면은 B는 X1부터 XN까지 n번 나오죠. 그래서 n 곱하기 B. 그 다음 이제 A 곱해져 있는 다 A를 묶어서 바로 씁시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M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꿨으면은 A 곱하기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nb니까 n 약분해서 b가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원래 식에서 평균이라고 하던 m이죠. 그래서 a 곱하기 m 더하기 b가 됩니다. 평균은 변량을 일제히 뭐 어떻게 바꿔줬다 라고 하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산. 그 다음에 분산 보면은 얘도 원래 분산 모양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n분의 편차 제곱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애 변량들이 곱하기 a하고 뭐 더하기 n하고 더하기 m하고
그러면은 더하기 b하고, 그러면 별량 모양이 x1에서 ax1 플러스 b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평균도 덩달아 바뀌죠. 원래 m이었다가 am 더하기 b로 바뀌었으니까 빼기 am 빼기 b의 제곱.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일제히 더해지는 건 어차피 편차에서는 더하기 b 빼기 b에서 0대가 사라지죠. 그래서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a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괄호 안에서 a를 묶을 거고, 이제 그러면 얘는 a 따로 이 괄호 따로 둘 다 따로따로 써도 되죠. 그래서 a 제곱으로 따로 쓸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a 제곱 바로 묶읍시다. 그래서 바로 묶어버리면은 네 제곱 더하기 얘까지 xn 빼기 m의 제곱 까지 묶이게 돼요. 그럼 얘도 이 부분이 딱 분선이죠. 결국엔 a제곱 s제곱이 됩니다. 이게 분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차피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a제곱 s제곱. 이제 그래서 절대값 as 아니면은 원래 s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as로 하거나. 이제 얘도 딱 이 파트는 안 배운 내용이 더 있어요. 분산 구하는 방법이 다른 게 이제 얘 제곱을 풀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공비 할 때 합시다. 처음에 할 때 그것까지 하는 거는 한 번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부터 봅시다. 3회에 걸친 영어시험 성적이 84, 80이 90이다. 이때 평균이 86이 되기 위해서 4회째 받는 시험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는?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은 다들 바로바로 풀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이거 문제 읽을 때 봐야 하는 게 평균이 86이 된다. 이제 얘는 아예 읽을 때부터 평균이 86. 그럼 얘를 총합으로 바꿔 생각을 해요. 별량의 총합이 86 곱하기 시험 내어봤으니까 평균 곱하기 도수에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 적고들은 평균 나오면은 n가는 다 합으로 바꿔서요. 그래서 쟤는 합이 86 곱하기 4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시험에서 받아야 하는 점수는? 그러면은 얘는 다 곱하고 곱하기 4 하면 몇이니? 344? 344에서 이 세 개 점수 더한 거를 빼겠죠. 그러면 166, 90 다음에 256.
빼면은 88점이죠. 그래서 최소 88점은, 평균이 86이 대해서는 88을 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4번. 아래 표는 두 전철역 A와 B에서 각각 5명의 승객을 전철 기다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냈다.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거. 뭐 A역 5명, B역 5명. 이렇게 별량이 총 10개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면은 A역 자료의 평균은 중앙값과 같다. 그러면 1번 자료, 1번 말을 이해하려면은 평균이랑 중앙값 둘 다 구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 크기수는 나열부터 합시다. 작은 거부터. 보면은 하는 김에 B도 같이 합시다. 5, 7, 11. 그 다음에 B는 4, 6, 6, 9, 10. 그럼 여기서 A역, B역의 중앙값은 별량들을 각각 5개니까 2분의 5 더하기 1에서 세 번째. 얘네가 중앙값이야. 그 다음에 평균. 일단 A부터 평균 구해보면은 다 더할 거고, 나누기 5 할 거고, 다 더하면은 5 더하기 7, 12, 24, 35? 35 나누기 5에서 평균은 7이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죠. 평균 중앙값 둘 다 7로 동일하죠. 1번이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B역의 자료 중앙값은 최빈값과 같다. B역 중앙값은 6이고, 그리고 6이 가장 많이 나온 값이기도 하죠. 2번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A역 자료의 최빈값은 1개이다. 3번이 틀린 말이죠. 이제 A역 자료 최빈값은 5 2개, 7 2개. 5랑 7 2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서영 5번 얘 무슨 그림이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뭐 줄기의 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여기 써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여기 써있는 2 쟤는 볼 때 줄기까지 봐서 이제 얘 읽을 때 그냥 0/2 해서 2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써있는 6은 26회 라고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표 보면서 중앙값, 최빈값 구해보면은 중앙값 구하기 위해서는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미 크기순으로 정리해서 알려줬죠. 그러면은 나열이 이미 돼 있고 14명이니까 7번째랑 8번째 두 개 평균 냅시다. 작은 거부터 7번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얘랑 얘 두 개 평균. 그러면 11이죠. A는 11. 그 다음에 최빈값. 위에 값 중에서, 이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네. 12가 가장 많이, 3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빈값은 12. 두 개 더하면 23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예, 8번 봅시다. 8번. 다음 절의 중앙값은 5이고 최빈값은 5입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중앙값, 최빈값 나오니까 가장 많이 나온 값이 5에 중간에 있는 값도 5다. 그럼 이 중에서 일단은 중앙값은 크기수로 나열해야지 알아볼 수 있는 값이니까 크기수로 나열부터 해요. 그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별량들 한번 보면은 왜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은 몇인지 몰라서 일단 두 개는 빼놓고 아는 숫자들만 4 하나, 5 두 개, 8 두 개, 12 하나 5, 8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구나 4, 5 일단은 우리가 아는 별량부터 쭉 썼고 그 다음에 저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이 어디 들어가야 중앙값 5고 최빈값이 5가 되는지. 그러면 일단 얘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개요. 그래서 8개 별량들의 중앙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5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평균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평균 내서 5다 라고 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가 와야겠죠. 5가. 그래서 저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이 들어가야 하는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쪽 뒤쪽 말고 앞쪽에.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뭐 이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야겠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걔 A까지 구해보면은 이 중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앙값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최빈값을 안 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빈값은 5랑 8이에요. 5도 2번 나오고 8도 2번 나오고. 근데 최빈값이 5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 둘 중에 하나는 5란 얘기고 일단은 둘 중에 뭐 a부터 5라고 합시다. 첫 번째로 2a 더하기 3이 5. 이제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a가 1이니까 a 더하기 3은 4죠. 얘가 4, 얘가 5.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5라서 평균이 5가 나오는 게 아니 중앙값이 5가 나온 게 맞죠. 일단 a가 맞는 생각하는 데 다 맞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이 5일 때도 한번 보면은 a 더하기 3이 5다. 그러면 a는 2고 2a 더하기 3은 7이죠. 그래서 크기에서 나열했을 때 5 하나랑 여기 7 하나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다섯 번째가 5랑 7이라서 평균이 5가 아니라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1. 우리가 중앙값 이용해서는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 대략적인 위치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최빈값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는 5가 되거나 해서 a 값을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합시다. 9시 6분까지만 와요. 코 안 들어.